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부침 속에서 소위 말하는 빵 관련 주식만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시장은 이제 그마저도 빵 관련 주식도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근히 강보합을 보여줬고, 코스피는 조금 내렸습니다. 그 정도 됐고,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하지만, 오늘도 개인은 저 양대 시장에서 좀 샀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코스피에서는 한 3천억 정도 순매수고, 코스닥에서는 한 1,400억 좀 넘게 순매수고, 외국인은 적지만 조금 팔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징이 없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지수 관련이 높은 삼성전자 같은 것도 또 플러스 100원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연기금 같은 데도 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사긴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바이오 이제 그 치료제 관련돼서 조금 움직임을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부산스럽게 보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쉬었다 가건 좀 조정을 받고 가건 이번에 시장을 선도하고 나가는 쪽이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조금 이제 오늘 좀 우리한테 암시해 준 거 아닌가. 바이오의 2차적 준비.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5원 90전 강해졌습니다.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시장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요 제가 얘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더존, 비존, SDI, NG화학, SK,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봤는데 매매상에서 이렇다 할 거가 두드러지게 오늘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얘기되는 게 최근에 어제도 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선주 얘기를 해요. 우선주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이 되면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선주가 좋다 사셔라. 지금 우선주가 나타내는 현상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정해진 룰대로 매매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법이 아니면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나는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리턴을 많이 받겠다. 근데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렇게 이성적인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성을 초과할 때 신문기사 같은 데 보면 광풍.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우선주 이 랠리에 대해서 블룸버그도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이걸 우리가 광풍이라고 부르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이제 부동산에서도 우리가 경험했고,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갈 때 이제 우리가 광풍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도 그렇게 광풍이 불었다고 그래서 잡혀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법을 어긴 거 아니고 법 안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또 21번째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부동산이 잡힐까? 규제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왜냐하면 유동성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게 있는 거를 찾아주지 않고 그냥 계속 억제면 이제 나중에 정부에서 결혼하면 표딱지 하나 줄지도 몰라요. 너 집 사는 표딱지다. 퍼밋이다. 그렇지 않는 한,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결국은 대학 가면 다 평준화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준화가 비평준화 되는데, 그거를 어린애들한테는
주면 안 된다. 근데 명분은 좋은데 뭐 실제로 지금 존재하죠. 대치동, 강남 이런 데 있는 중고등 학생이랑 다른 데 사는 학생이랑 다 교육 환경 다르잖아요. 엄연히 존재하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그냥 균형점에 있다라고 정책적으로 계속 코멘트를 하는 거죠. 제 생각에 아마 그 비평준화만 시켜도 집값이 이렇게 강남으로 몰리거나 그렇지 않고 골고루 확산되는, 그리고 주요 대학을 뭐 지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미국의 펜스테이트 그 유펜이 있는 그 하리스버그라는 동네가 펜실베니아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금금 딱 가운데 있는 시골 동네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도시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주요 대학이 2, 3만 가도 뭐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주식 얘기하다가 부동산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을 빠졌습니다만, 아무튼 돈이 가는 길이니까. 그러면 왜 우선주가 이렇게 올라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이성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탁 터지고 나서 주식이 빠졌다가 이렇게 급반등한 게, 이거를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주식시장이 이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이성적이면 돈을 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딱 나왔을 때 비관론자들, 이 사람들은 되게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실물 경기 뭐 이거 개바닥, 우리말로 개바닥 치고 이게 어떻게 실물 경기 뒷받침이 없이 이게 허공했던 그림자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이성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돈을 갖다 퍼부니까 뭐 말이 되건 안 되건 그냥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지금 이제 뭐 바이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한 매출과 이익을 내는 다른 종목을 봤을 때,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야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조정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이거 여러분 우선주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오늘 좀 공자님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용이라고 아시죠? 골든민, 중용, 공자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한다. 상당히 이성적인 걸 한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그런 그 골든민, 중용만 찾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15년 동안 집값 떨어진다 그러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있는 데는 약간 비이성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비이성적인 현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좁아되는데, 그럼 그걸 무작정 수용할 것이냐, 어디까지냐, 그걸 한번 우리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용을 지켜서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주식시장에서는 뭐냐면 탐욕과 미련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느슨해져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자신감까지 생깁니다. 자신감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각 보유하고 계신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수할 때 어떤 고통과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하셨습니까? 대충 해서 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이제 찍으면 간다. 내가 찍으면 간다. 막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시장에서나 그런 현상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우선주 광풍은 그냥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저도 좀 이성적이다 생각은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고. 그렇지만, 심지어는 최근까지 기관도 샀어요. 우선주를. 여러분 아시죠? 기관도 사요.
그러면 기관 미쳤냐? 이거 왜 사냐? 왜 간단해져? 돈 벌려고 사는 거죠. 왜? 캐파가 적잖아요. 조금만 땡기면 금방 반응해 오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패대기 쳐서 내려갈 때 정말 다른 주식처럼 이렇게 캐파가 큰 주식처럼 그렇게 사고 팔고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거는 감안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뭐 지금 뭐 우선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선주 강풍이다. 뭐 우선주 왜 사냐.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런 도덕적 교훈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 이겁니다. 하시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우려된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딱 두 가지. 이건 지금 시점이 아니라도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탐욕과 미련이다. 오늘 조금 재미난 얘기 하나 하죠. 여러분 나인아프 위크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주식시장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가 뭐 제 기억에 한 3개 정도 되는데 월스트리트 1, 2탄이 있고 그건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이고 그 다음에 이 나인아프 위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외설스럽다고 그래갖고 이게 미키 루프하고 킴 베이싱어 이 두 사람이 주연을 한 건데 이게 1986년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증권회사의 초급 간부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여러 번 봤어요. 이게 외설스러워서 여러 번 본 게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들의 아주 디테일이 이 증권 시장의 그 디테일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보면 남자 주인공의 직업은 주식 중개인이에요. 트레이더. 그리고 여자는 큐레이터입니다. 박물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는 돈만 쫓는, 하나는 돈하고 관계없는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9와 2분의 1주 동안 연애하고 헤어지는 얘기를 이제 그렸는데, 뭐 표현 방법이 외설적인 거는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그 맨 마지막 장면이 저는 이제 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여자가 떠나가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저 여자는 내가 50세 동안 다시 돌아올 거다 하면서 그 방안을 계속 이렇게 삥삥삥 돌면서 1, 2, 3, 4 이러면서 이제 그 카운트를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우리 증권 주식하는 사람이 잘못 매매해놓고 이 미련에서 못 빠져나와서 이러는 거나 어쩌면 저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것 말고도 곳곳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영화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9하프 위크가 왜 제목으로 정해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9와 2분의 1주 동안 만났다 헤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도 놀랐어요. 물론 단타에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말이죠. 주식시장이 어떤 상향을 해서 한쪽으로 끌고 갔다가 그 한 텀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우연하게도 9와 2분의 1주랑 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월에 전원병 때문에 폭락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 이게 더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그러면 인간의 그 공통적인 심리가 그 주식은 여러분 이렇잖아요. 주식하고는 결혼하는 게 아니다. 주식하고는 연애하는 거다. 그럼 주식이랑 연애해서 얼마 동안 있다가 헤어지는 게 좋느냐? 그럼 암만 많이 가도 9와 2분의 1주 동안 못 간다 하는 거냐?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존 보가 되건 뭐 아니면 뭐 그냥 한 10년 갖고 있어서 이 학원 여러 가지 뭐 투자 스타일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 탐욕과 미련에 대한 관리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자꾸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관계없이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 그러면 뭐 당연히 지뢰밟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돼서 조정이 오고 조정의 깊이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금요일 날 주말 통해서 미국의 시장이 그 내마녀의 날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도 보고 지금 현안이 그러하니 그리고 숨가쁘게 왔으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탐욕과 미련을 좀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 제가 자주 그 제목 옆에도 붙이고 해시태그 붙이고 뭐 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만 짜져 있으면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으면 나머지 괜찮다 이겁니다. 나머지 현금 갖고 좀 기다려 보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면서 자꾸 이상한 종목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사면 팍 올라가는 이런 종목 없을까? 그러니까 되게 그런 종목이 팍 올라가려면 뭐 우선주 같이 가벼워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형주들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대형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대형주를 갖고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듣도 보도 못하던 주식 이렇게 해갖고 누가 얘기하는데 이거 좋다더라.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게 이제 이게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죽하면 내 귀에까지 그 정보가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누가, 이거 뭐, 되게 이제 스몰 캡들이 그런 거, 왜냐면 조금만 하면 그냥 오르고, 심지어는 뭐 자기가 사면서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런 대형주에 묶어놓고, 나머지는 현금을 가지고, 탐욕.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미련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보는 때로 보내는 것도 이 주식 투자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시장이 밋밋하게 갔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잘 드리지 못했던 약간 그 투자에 임하는 심리적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날이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의 내마녀의 날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전해져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내일 시장도 끝난 대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